네, 보신 것처럼 4.3 트라우마 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당초 트라우마 센터는 4.3 특별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었죠. 이번 달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4.3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가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문을 연 4.3 트라우마 센터, 이 특별법에 나와 있는 거는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 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추진해 왔는데요. 이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우선 시범 사업을 벌이기로 했는데 첫 번째가 광주 5.18이고 두 번째가 바로 제주 4.3입니다. 이번에 제주에 이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연 것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시범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이 운영도 제주 4.3 평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하나로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명시함으로써 이 법률적인 근거를 갖도록 했고 또 국가 등이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위상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졌고 행정부에서 하는 시범 사업이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트라우마 센터 개소식에 청와대 관계자도 참석했더라고요. 네, 특별한 맞습니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이 개소식 행사에는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참석했는데요. 이 4.3 트라우마 센터가 현재 시범 운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 트라우마 센터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2주년 추념식에 참석해서 이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국립센터가 되기 위해선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법 개정의 열쇠를 쥔 국회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라우마 센터 문제는 잠시 후에 뉴스 후반부에 정영은 센터장과 다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특별법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하도 이제 특별법 얘기하다 보니까 뭐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은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 현재 국회에는 4.3 특별법 개정안이란 이름으로 5건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데요. 현재 제주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오영훈 의원이 2017년 12월 발의한 법률안입니다. 이 주된 내용으로는 우선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또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이 트라우마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또 4.3 사건의 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또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 2017년 12월에 발의됐다. 그럼 벌써 2년하고도 5개월이 다 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뭐 성과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처음 법안을 심사한 게 법안 발의 이듬해인 2018년 9월 11일입니다. 당시 법안 심사 소위 회의록을 보면 이 행정안전부 차관은 보상금이 1조 8천억 원으로 예상돼 이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쓴소리를 던졌고 이 자유한국당은 배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논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7개월 만인 2019년 4월 1일에 다시 한번 법안을 심사했는데요. 이때도 기획재정부가 배보상에 따른 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과 막대한 예산의 우려를 표했고 행안부와 법무부 역시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심사 이후로는 여야 사이 간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이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 뜨거운 또 선거의 쟁점이 되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어쨌든 정부 부처 간에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라는 게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지난달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강창일 의원이 설전을 벌이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4.3 특별법을 제발 심사해달라고 요구하자 야당 의원들은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안 됐다는 기존의 논의를 들면서 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는데 강 의원이 1년 전에 이미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한 차례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 같은 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문구를 합의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일시금 지급과 분할 지급, 연금 지급 등의 방식을 협의해 왔는데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니까 후속 기사가 없던데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가 문구를 합의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는데 아마 좀 이 내용들을 취재 기자들 좀 취재할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정부 탓 그동안 해가지고 진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정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뭐 국회에서 처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 법안이 처리되려면 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얼핏 남은 절차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이 행안위를 통과한 뒤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 절차는 하루에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행안위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일정 잡았습니까? 아니요, 예석하지만 이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사 일정은 현재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회의 역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앞서 여당에서는 지난 3월에 이 국민기원 발안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헌법 개정안은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은 오는 8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과 헌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이 본회의 개최는 결국 합의되지 않았고요. 결국 8일 본회의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소집돼서 이 헌법 개정안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다음 주에라도 추가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반면 야당에서는 새로 선출될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며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요. 만약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어쨌든 이게 조만간 원내대표가 선출되니까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저조한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임기 내 4.3 특별법을 처리해서 유족들이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